네,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62페이지 맞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문제 1번에서 자, 틀린 지문 보시면은 거기 3번 보시면은 임차주택이 적법하게 뭐가 됐다? 여기 전대됐다 돼 있습니다. 전대됐다는 얘기는 뭐죠? 동의 얻었다는 얘기죠. 자, 동의 있는 전대는 1, 2, 3, 4 중에서 몇 번일까요? 또 1, 2, 3, 4 또 뭔지 몰라서 또. 자, 총칙 가시면은 1번이 불확정 무효고, 2번이 확정 무효고, 3번이 불확정 유효고, 4번이 확정 유효입니다. 동의 얻어서 전대했습니다. 몇 번? 4번 뭐죠? 확정 유효.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무단 전대입니다. 몇 번? 네. 다 다르잖아요. 다 어떤 사람 1번, 3번. 예? 정답은 4번.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답을 할 것이다. 동의 있는 전대도 유효, 동의 없는 전대도 유효합니다. 아셨습니까? 동의가 있든 없든 당사자 간의 계약은 뭐다? 유효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동의 있으면 당연히 유효가 되겠지. 근데 뭐가 없어도, 동의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자체는 유효한 거야. 단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가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뿐이에요. 거기 전대란 말하는 것은 뭐야? 동의가 있는 전대든 동의가 없는 전대든 그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 아, 여러분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한데 무슨 권리도? 아, 자기 거 남의 거 팔아먹어도 유효인데 그거 뭐 전대했는데 무슨 뭐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단 동의 없이 전대하게 되면 주인이 뭐 할 거예요? 이제 시 공격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동의가 있든 없든 전대 계약은 뭐도 아니고 3번 쓰면 안 되지. 3번은 뭐야? 3번은 적어도 3번은 안 골라야지. 3번은 뭐야? 3번은 미피피 차고 사기 때문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확정 유효?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동의 없는 전대, 주인이 동의 맡아주면 유효, 동의 없으면 무효. 따라서 불확정 무효다. 이런 식으로 낸다니까.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동의가 있든 없든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를 전제로 한다. 그런 얘기 아시세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뭐요? 고개를 끄덕하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쓰다가 다 가. 시간 다 가. 지금부터라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쓰면 자꾸 책에다 쓰고 못 쓰면 그 책이나 그 노트가 기억하고 있는 거지 내 머리는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뭐야? 아 그렇지 하고 뭐야? 듣고 흘려버려. 그럼 기억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 사소한 습관이 계속 살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습관이 되고 공부하는 방에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야? 뭐 하지 말고. 지금까지 많이 썼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2010년대 만나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매일 써. 그래서 쓰지 말라고 써요. 쓰지 않았으면 학교 갔을 텐데, 그죠? 네, 여기 잠깐 머물렀다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적법하게 전대했다. 그럼 적법 없는 전대도 있겠죠. 어쨌든 적법 전대했을 때 전대인 또는 전차인 주민등록증 어느 하나만 존재하면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질문 틀린 거예요. 이거 왜 틀렸을까 하는 얘기죠, 이게. 보세요. 갑이 을한테 임대했는데 을이 병한테 뭐 한 거예요? 전대했죠. 동의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을은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병은 주민 등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은 의리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간접점유자 을은 보호를 받을까 안 받을까 하는 얘기예요. 보호 받을까 안 받을까. 거꾸로 을이 뭐가 돼 있는데 얘가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누가? 얘가. 그러면 이 간접점유자는 보호가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둘 다 갖추고 있으면 보호되겠죠. 둘 다 없으면 그 뻔한 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접점유자는 뭐가 안 돼 있지만 얘는 돼 있어. 그럼 을이 보호를 받을까 안 받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얘는 보호될까 안 될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는 여러분들 간접점유를 한번 잘 기억해봐요. 간접점유. 간접점유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점유시켰다가 반환받는 거죠. 그러면 저쪽이 점유해야지 간접점유 점유가 있는 거지.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상실하는 거죠. 그죠? 상실이 침탈이면 침탈이고 침탈 아니면 침탈 아니죠. 그럼 기준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간접점유자가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디가 기준이 아니고 직접점유가 기준이야. 그걸 생각한다면 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병.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아니고 얘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얘는 돼 있는데 안 돼 있어. 보호 받아요? 받아요? 여기 못 있으니까 보호 될 거란 얘기야 여기. 근데 얘는 뭐가 돼 있어도 얘는 안 돼 있잖아요. 보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럼 그 질문이 맞는 거예요? 전대인, 간접점유자, 전차인, 직접점유자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직접점유자.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무슨 등록은? 직접점유자 주민등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지 민법상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은 의미가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 그게 판례의 태도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간접점유, 직접점유가 나오면 뭘 기억하라? 판단 기준은 누구다? 직접점유. 자, 무단전대했습니다. 을이 병한 때 침탈당한 겁니까? 뺏긴 거 아닙니까? 을이 병한 때 무단전대했어. 갑의 동의 없이 넘겨줬어. 뺏긴 거예요? 그러면 갑도 뺏긴 게 아니야. 아시세요? 따라서 을이 병한 때 204조를 못 던지면 누구도 갑도 204조 못 던지는 거예요. 아시세요? 그러니까 무단전대했을 때 간접점유자는 저쪽에 갑은 병한 때 204조는 못 던져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누가 아니고 누구다? 직접점유. 그래서 1번에 3번은 지금 간접점유하고 무슨 점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해설의 판례를 꼭 좀 읽어두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 그 판례를 읽어가면서 아 그렇지 해서 그 이해는 가장 좋습니다. 공부를 너무 편하게 얍사하게 그냥 간당간당 이렇게 해서 외운 사람들은 자꾸 까먹어요. 좀 불편하게 하신 분들이 오래 기억합니다. 그 판례 꼭 좀 기억하세요. 네, 1번은 꼭 그렇게 설명할게요. 다음 문제 2번 갑니다. 몇 번이요? 틀린 지문입니다. 자, 2번에 4번 봅시다. 입주 및 전입 신고를 한 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뭐 했다? 임차.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 양도인의 최초 전입 신고일부터 생긴다고 되어 있죠.
자, 원래 주택 인도 받아서 주민등록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자, A점 때, 자, 5월 1일 날 이미 이 사람은 무슨 등록을 하고서요. 주민등록해가지고 뭐로서 살고 있는 걸까요?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점 때 뭐 한 거예요?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 주택을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야, 내가 한 1년만 좀 살자. 몇 년만? 그래서 갑 매매하면서 갑이 을하고 뭐 한 거예요? 임대차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은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죠. 을은 뭐죠?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수인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네, 임차인 자격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항력이 도대체 언제 난 얘기예요? 보세요. 매수인께서 뭐 한 날짜가 있을까? 매수인께서 등기한 날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같은 날짜에 병한테 등기하면서 저당권 설정한 겁니다. 뭐 설정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등기 무슨 날이 있을까? 다음 날 있어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의 대항력은 도대체 언제는 얘기예요? 자, 이 주민등록 여기를 삼아야 되는 거냐? 네? 아니면 등기 즉시, 등기 뭐라고요? 즉시 여기를 삼아야 되느냐? 등기 뭐예요? 다음 날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일로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인정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대항력은 언제냐면 적어도 소유자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 뭐죠? 즉시 아니면 뭐다? 등기 뭐다? 다음 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다른 게 아니고 등기 같은 날 여기 뭐가 설정됐어요? 저당 설정됐죠? 그럼 보세요. 등기 즉시면 이 갑의 대항력이 얘보다 빠른 거지. 이게 보다 빠르니까 뭐가 된다? 슈퍼가 되고 등기 다음 날이면 얘보다 늦잖아. 이게 말소 기준 걸리면 앞에 거니까 뭐고요? 슈퍼고 이건 슈퍼가 아니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어디일까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매매 대금에서 7억인데 한 뭡니까? 3억을 갖다가 보증금 해가지고 뭐 했는데 임대차 했는데 같은 날짜에 저당권 날짜가 만약에 3억이라면 얘가 슈퍼면 이 사람 배당 받아 못 받아? 뭐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뒤 다음 날이면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다는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 판례 갔더니 판사가 즉시가 아니고 뭐다? 다음 날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거 물어봤으면 헷갈릴 거야. 근데 그거 뭐라고 씁니까? 그게? 최초 전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이건 말이 뭐예요? 안 되는 얘기죠. 말 안 됩니다. 이제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전대차가 있어요. 무슨 대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 10번 가보세요. 268페이지. 자, 10번 가시면 지문은 굉장히 뭐하죠? 복잡해. 자, AS1 명의로 보전 등기된 X주택에 대한 뭐요? 자, 전대 금지됨 임차한 갑. 그죠? 가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을은 입주를 마치고 2005년 1월 10일 전식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A사로부터 갑이 뭐 받아서? 임대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전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은 뭐 했다고 했습니까? 2006년 1월 10일 전시금 마쳤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갑이 드디어 누구로부터? A로부터 뭐 했습니까? 매매했겠지. 그래서 병이 뭐 했습니까? 지금 3월 20일 날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며칠 날이요? 3월 20일. 그리고 같은 날짜에 3월 20일 날짜에 뭐 설정했어요? 네, 누구한테? 병한테 뭐 설정했어요? 등기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 등기 즉시, 등기 뭐예요? 즉시 대항력을 갖추면 얘보다 빠르죠? 그럼 뭐가 되는 거고? 선세는 것이고, 만약에 등기 다음 날이면 늦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아니야? 즉시면 뭐가 되고 슈퍼가 되고 다음날 슈퍼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느 게 딱 따지다 보니까 8년 또 이때는 또 즉시래. 저쪽은 뭐라 그러고? 그러면 등기 즉시냐 뭐야? 그 다음에 뭐야? 등기 다음 날인지 이게 막 헷갈리잖아 이게. 그냥 일조로 뭐 해주든지 그냥 전부 다 즉시 해주든지 얼마나 좋아. 어떤 때는 뭐 언제고 다음 어떤 때 헷갈리는 거야 이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매도인 언제 취득할까요? 매수인 등기 뭐죠? 네? 다음 날입니다. 무슨 날? 다음 여기는 전차인이죠. 무슨 차인이요? 전차인 대항력 취득 언제다? 즉시입니다. 아시습니까? 그럼 제가 좋아하는 방법 아시죠? 다다다다다다 전차인 지읒 뭐다? 즉시 그래서 헷갈려. 등기 즉시인지 등기 다음 날인지 결정 짓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간단해. 매도인만 다음 날이고 나머지 거 물어볼 때 무조건 즉시로 가세요. 그럼 해결할 수 있어요. 매도인은 언제다? 다음 날. 나머지 건 즉시. 그러면 답 맞힐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이번에 몇 번? 4번. 매도인하고 뭐하고? 다음 날이고 즉시인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매도인은 뭐죠? 매수인 등기 다음 날로 기억하시고 전차인은 뭐예요? 즉시. 또 하나 뭐 문제 나오면 뭐예요? 즉시로 가버려. 네, 판례 할 때 또 특강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갑니다. 을은 값의 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 자, 일단 문제 4번부터 봅시다. 아니 밑에 문제 지문 4번. 을이 X된 대항력 갖추기 전후 각각 병과 정의 저당권 설정돼 있죠. 네? 이걸 선순위와 후순위 중간에 낀 임차인입니다. 뭐라고요?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 중간에 낀 주택 임차인이죠. 자, 이자가 거기 보시면은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받았죠. 자, 이때 뒤에 후순위 상권자가 실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매각됐죠. 이 을은 무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왼손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박수 치시고 날리세요. 자, 경매가 되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박수 치고 떠나라. 아셨습니까? 이걸 법리 설명하면은 경매가 되면 1번, 2번, 3번 상관없이 다 모든 저당권을 소멸합니다.
그럼 저당권 사이사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압사돼서 죽습니다. 누가 경매해도 2번이 경매해도 아시습니까? 기준 몇 번이기 때문에 1번. 자, 그렇단다면은 거기 4번 지문은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경매, 그죠? 박수 치고 떠나라. 1번, 2번 저당권 있을 때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뭐 하죠? 소멸하죠. 그때 뭐 한다? 박수 치고 떠나라.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5번 사의 경우 병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적 만약에 뭐 했다면 소멸했다면 을은 뭐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순위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후순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순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슈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2번은 매도인은 언제? 다음날 하고 되면 되시고요. 3번은 다른 게 아니고 몇 번 저당권이 있고 1번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번 저당권이 있다? 2번 저당권. 얘가 경매하든 얘가 경매하든 얘가 경매하든 바깥에서 경매를 하든 어쨌든 이 저당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라져. 그러면 그냥 죽는 건 아니죠. 뭐 받고 우선 변제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받고 입장권 받고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받고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뭐가 사라지면 어느 날 여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여기 1번 그대로 되죠? 그럼 뭐가 돼버려요? 슈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는 뭐가 아닌데 이게 사라지면 뭐가 된다? 슈퍼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3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4번 별표해 두시고요. 옳은 것. 네, 옳은 것 고르는 것이 힘들어요. 틀린 게 4개고 하나가 맞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겠죠. 1. 다세대 주택. 구분 소유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됐겠죠? 그러면 지번 플러스 호수까지 다 맞아야 되죠. 그죠? 근데 동호수 표시 없이 지번만 정확히 됐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다 가구라면 맞겠지. 두 번째,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임차인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했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하는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보세요. 주택 임차인이 또 별도로 뭐까지 갖춰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편 물건, 전세권 등기할 수도 있죠. 서로 별개의 것.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가지고 임차인으로서 만약에 뭐 했습니까 지금? 네? 배당 요구했다. 그래도 뭐야? 뭐는 살아있는 거 그대로. 전세권은 별개의 것이요. 아시겠어요? 또 전세권자로서 뭐 하더라도 들어가더라도 주택 임차권은 별개의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별개의 것을 지금 해가지고 누구 보한다는 얘기예요? 임차인 보하겠다는 얘기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주택 임차권 대항력 플러스 물건 등기된 전세권. 이것 행사가 저것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선 변제권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입 우선 변제자 지위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임차권과 분리해서 뭐만?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입장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거, 근저당권 설정된 사무실형 건물이 뭐로 변경됐다?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다면 이를 임차인 무슨 임차인? 자, 소임차는 최우선 변제죠. 근저당은 우선 변제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제 우선해서 뭐 받을 수 있다는 거?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 맞는 지문.
다섯 번째, 주택 임차인 대항 요건 주민의 신고는 행정청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하면 바로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청 도달해서 뭐가 돼야지? 수리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몇 번? 정답은 4번. 다음 5번 갑니다. 주임법상 옳은 지문 1. 동법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용도 표시 만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무실용으로 허가를 받고 주인이 슬그머니 이걸 모르게 해줘서 주거용 해줘가지고 주택 임대차 했다. 그럼 보를 못 받는다는 얘기네. 실질 용도로 결정하는 것이 맞겠죠. 두 번째,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다. 소액 임차인은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그거 틀렸네.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첫 번째 A. 처음부터 건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다 뭐 설정 받았다? 토지에다가 뭐 설정? 저당권. 똑같이 할게요. 이것도 갑이에요. 저당권 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네? 건물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어. 무슨 임차인이요? 병이에요, 병. 그러면 이 토지가 만약에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자, 최우선 면제, 병이 먼저 받을까? 저당권자가 먼저 받을까요? 네? 그게 문제가 돼. 이와 같은 경우에 토지가 뭐가 되면, 토지가 만약에 경매가 되면, 이때는 소액 임차인이 먼저 받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뭐가 있었다면, 건물이 있었다면, 근데 두 번째는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경우에 빈 토지에 뭐 설정 받은 다음에, 네? 저당권을 의뢰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이 뭐가 됐을 때, 건물이 뭐가 돼서 신축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병이 뭐가 들어오면, 응?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 한다면, 병이 들어왔다 한다면, 자, 뭐 가지고 토지가 뭐가 됐다면, 경매가 됐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저당권자가 우선해야 돼. 아셨어요? 그러니까 건물 소액 임차인 여기서 처음부터 뭐가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인식할 수 있거든요. 아, 건물에 누가 들어오면 최우선 변제 들으면 내가 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내가 왕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건물 들어와가지고 얘가 수액이 들어와서 항의하겠잖아요. 그래서 그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아까 내용이 이해됩니까 지금?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혹시 읽으시면서 어디가 거슬립니까? 주택,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존재함을 뭐요?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만약에 뭐 할 수 없다면, 없다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담보 책임 문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익적 권리 제한, 용익적 권리에 제한된 사실을 모르고 산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담보 책임 문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임차주택 경매 시 동법상 대항력권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대항력권만 갖춰도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지. 소액 임차인 있잖아요. 확정 일자가 없어도 소액 임차인은 대항력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잖아요. 뭐가 없어도
확정 이자가 없어도. 그러니까 소액을 기억하면 이 질문 틀렸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질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을 뭐하는 경우 경매 신청합니다. 그 집행기소에서는 반대 의무는 이행 제공해야 됩니까? 아까 연습했었어요. 주택 명도가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집행기소 요건이 아니다.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것, 경매할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 편 넘기시고요. 자, 6번에 틀린 질문 3번 볼게요. 대항력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 의뢰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갑의 의뢰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자, 밑에 판례 보세요. 해석.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기간 만료 또는 당사자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뭐가 됐으나 양도됐으나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뭐요?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 이 일을 뭐하면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네, 존속 중 뭐하는 중이요? 존속 중 만약에 뭐가 되면 양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즉 갑하고 을하고 계약 기간 중이에요. 계약 기간 중 뭐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임대차 중에 뭐가 바뀌면 주인 바뀌었어 이렇게 병이 바뀌면 그죠? 병은 갑의 지위를 뭐 합니까? 승계하는 것으로 봐요. 그죠? 따라서 을은 누구한테만 보증금 달라고 그래야 돼요? 나중에 기간 만료가 되면 누구한테만 달아야 됩니까? 병한테 하는 거지. 누가 아니다. 아마 팔면서 뭐 했을 것이다. 당연히 이 보증금 당연히 안고 왔으니까 보증금 뭐야? 제하고 받겠지. 근데 지금 기간이 뭐가 됐다? 그냥 끝났어. 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만료가 되면. 그냥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 보증금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 주인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근데 보니까 갑은 재산이 뭐예요? 예? 50억대 갖고 있는 사람이고 새로 들어온 사람 뭐야? 마이너스 5억이 있대요. 그럼 뭐 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아니 그 보증금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때는 을이 뭐야? 나 이거 인정 안 할 테니까 네가 주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응? 있다는 얘기야. 다시 읽어보세요. 뭐가 있는 경우? 기간 만료 또는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뭐 상태에서 임대차 양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 기간 내에 을이 뭐 한다면 일을 뭐 한다면 제기한다면 보증금 반환 채무는 누구한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속할 여지가 없다. 존속될 여지가 뭐요? 있다라는 것이 뭐죠? 판례의 태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6번에 그 4번 보세요. 뭐가 됐을까요? 갑이 임차주택에 실제 뭐 하지 않는 경우? 갑과의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주거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을 뭐하면 마친 때 갑이 대항력 취득할 수 있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갑이 뭐가 없어도 간접 점유자가 뭐가 없어도 주민등록이 없어도 현재 점유자가 뭐하면 간접 점유자 보호한다고 하셨잖아요. 같은 일 반복되는 거고요. 7번은 별표. 을은 갑수의 아파트를 임차기간 1년 보증금 5천만 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2011년 9월 10일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설명적 옳은 것 1. 임차 1년이 경과하면 갑은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을에게 집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까 뭐 기억나요? 아니 왜 또 2년이야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별법, 임대인, 엑스마스크 쓰세요. 왼쪽에다 뭐라고요? 특별법 누구요? 임대인. 설마 엑스마스크를 진짜 쓰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네모 치고 X. 이 엑스마스크. 무슨 마스크? 특별법에서 누구는 임대인은 조용히 할까? 엑스마스크. 그래서 그 질문 틀렸습니다. 2번. 임차 후 1년이 경과하면 을은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말할 수 있다. 특별법은 임차인의 세계죠. 임대나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임차 6개월 경과한 후 징역 요구는 안 되죠. 1년 후. 네 번째, 만약 갑이 2011년 9월 10일 병한테 주택을 양도했다. 을은 갑병에 대해서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9월 10일이죠. 그러면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고요. 응? 자, 보세요. 거기 지금 2011년 9월 11일이죠. 네? 그러면 언제 대항력이에요? 2011년 9월 11일이라고요. 그러면 이 병이 대항력이 맞아요. 빠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은 어느 누구한테도 뭐 할 수 없어요. 네? 갑한테는 임차권 주장할 수는 있었어도 누구한테는? 병한테는 임차권 주장할 수가 없죠. 아니 약속한 주인한테는 원래는 주장할 수 있고 누구한테는? 신소유자한테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죠. 한편 다섯 번째 2011년 9월 10일 갑이 병한테 주택을 양도했죠. 그럼 대항력 오전 0시가 빠르죠. 그죠? 그럼 을은 보증금을 누구한테만 요구해야 돼요? 갑한테 요구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만? 병한테만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겠죠. 그래서 7번 문제. 자, 8번 갑니다. 8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틀린 것. 5번 질문 읽어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한테 잘못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 귀책설한 거니까 당연히 비용 요구할 수 있죠. 다음 9번에 3번 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 임차권 등기가 경된 이후에 임차인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면제권 상실한다. 논리 모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요. 기존의 대항력 우선 면제권 그대로 뭐예요? 유지되는 겁니다. 자, 아까 10번. 아까 10번은 전차인. 등기 즉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0번 정답이 2번. 매도인은 매수인 등기 다 음날이고 전차인은 뭐예요? 즉시. 자, 7번에 3번 지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서 확정 방기 경매 신청합니다.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집행 개시 요건일까요? 요건? 아니죠. 일반법 전세권에서는 반대 의무 이행이 집행 개시 요건입니다. 정상의 코스는 뭐에 빠뜨리는 것이? 지체에 빠뜨리는 요건인데 특별법에서는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13번 별표 13번. 자,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자, 주택 임차권하고 전세권 이렇게 합체돼서 사례 문제가 나왔어. 푸는 요령이에요. 푸는 요령. 주택 임차권하고 저당권이 붙어 나왔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 임차인이 새로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계속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까? 경락대금 들어가서 배당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고. 아니 일단 새로운 경락에는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항할 수 없으면 이제 뭐예요? 이사 갈 때 입장에서 배당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들 물어보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배당 받는가 안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새로운 주인한테 뭐야?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기 13번 문제를 읽으면 갑은 을을 채권자라는 소액 저당권이 설정된 누구 아파트를, 뭐의 아파트를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 아파트가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네? 아니 무 아파트 있잖아. 무슨 아파트? 그 무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먼저 뭐가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소액 채권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을 있죠, 을. 그 아파트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갑이 대항 요건 갖췄다는 얘기죠. 갑은 을을 채권자라는 뭐예요? 소액 저당권 설정된 무 아파트를 3년간으로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 중 다시 또 무가 누구한테? 병한테 뭐 했어요 지금? 금전 대출 받고 뭐 설정해 줬다? 저당권 설정해 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갑은 이사하면서 즉시 뭐 했는데? 전입신고 했는데 또 확정일자는 또 뭐요? 또 지저분하게 또 해놨죠. 저당 확정일자 뒤에마다 또 확정일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그림 그리는데 몇 분 걸릴까? 한 5분 걸려. 진짜 5분 걸려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고 읽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자는 지금 입장해서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확정일자죠. 아니죠. 입장권이죠. 그럼 저당권자 우선 면제 받죠. 확정일자 우선 면제죠. 저당권 무슨 면제죠? 우선 면제죠. 그럼 입장 몇 번 하는 걸까? 세 번째 있다는 얘기죠. 일부러 여기다 붙여놓지 않고 일로 띄워놨잖아 지금. 그럼 딱 보니까 이거네. 1번 뒤에 있잖아요. 그럼 딱 보면 슈퍼다 슈퍼가 아니다. 슈퍼가 아니에요. 그럼 문제 읽어봅시다. 1. 을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이 됐다. 경매대금에서 갑은 을이 먼저 받고 병이 받고 세 번째 배당 받는다. 맞죠? 두 번째, 이 을과 병 중 누군가 경매를 뭐해서 신청하여 경락된 후 갑의 임차권은 자녀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뭐한다? 소멸하죠. 왜? 없어. 떠났으니까. 세 번째, 병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대금에서 갑 보증금에 관해서 배당받지 못한 때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얘가 경매했을 때 다 받지 못하면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거 아까 누가 경매했든지 박수치고 뭐한다 떠나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정답 몇 번? 3번. 네 번째 거 병저당권 실행의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은 보증금에 대해서 누구 다음? 병 다음 받죠. 확정이 늦으니까. 다섯 번째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에 의뢰한 채무를 뭐해서? 이거 변제해서 유리한 지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있죠? 슈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게 정상적으로 문제 푸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기출문제의 유형을 보니까 간단해. 주택 임차권, 저당권 붙어 나오죠? 붙어 나오잖아요. 간단해요. 슈퍼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그럼 슈퍼를 낼까, 슈퍼를 안 낼까? 슈퍼는 대항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안 생겨.
그럼 보통 슈퍼가 아닐 거라고. 슈퍼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로 문장 들어가서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것만 보세요. 돈을 누가 먼저 배당받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정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만 그것만 봐. 그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림 그리지 않아도. 부탁 제발 그림 그리지 마세요. 시험을 잘못 그리면 5분 10분 금방 가. 이거 풀 것 같으면 짧은 문제를 푸는 게 나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 뭐 한다? 딱 해놓고 주택 임차권 저당권부터 나오면 분명히 슈퍼가 아닐 거야. 그 밑에 들어가서 뭐 한다?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 풀어야 되죠. 찍어도 한 문제, 빠르게 맞춰도 한 문제, 10분 거리에서 맞춰도 한 문제예요. 아셨어요? 13번 같은 권리 분석형 문제가 가끔 나오죠. 네, 14번 가보겠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를 을에게 임대해서 인도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네, 거기 4번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을이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추기 이전에 설정된 병저당권 실행된 경우. 그 뭐예요? 슈퍼가 아니란 얘기네. 자, 을은 매각대금에 대해서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말이 됩니까? 순서가 늦는데. 그래서 틀린 지문. 다음에 16번 가볼게요. 16번. 주택 임대차 설명 중 타당한 것. 1.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임차권 등기 하잖아요. 그러면 등기한 때 대항력하고 뭐요? 우선 면제권 취득하고 다만 그 이전에 대항력 우선 면제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등기 시점에 뭐하고 뭐를 취득하고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취득하고 다만 그 이전에 대항력 확정 일자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 아셨습니까? 맞는 지문.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강자 임대인에게 불리하면 유효, 약자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3번 최단 존속 기간은 1년이 아니고 몇 년? 2년. 네 번째 후순위 임차권은 임차주택 민사소송법에 경매할 경우도 그 임차 수행에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는 슈퍼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임차는 임차권 등에 대한 비용을 임대에 청구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주택 임차권 승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뭐 했다? 사망. 그 주택에 가정공동 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는 임차인 권리 의무를 뭐 한다? 자, 특징.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속권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자, 사실화하는 것은 뭐가 없는 관계 사는 거예요. 혼인신고 없이. 그러니까 A의 주택에 대해서 갑이 임차인입니다. 이제 을하고는 지금 무슨 신고 없이 혼인 신고 없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어요. 무슨 관계예요? 사실혼 관계 있습니다. 갑의 어머니께서는 이 집에 살고 있을까? 바깥에 있을까? 반대했다면 자, 갑의 뭐예요? 자, 병 어머니께서 자,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따로따로예요? 별개예요? 아, 미안해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네,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 임차인이 만약에 뭐하면 사망하면 이 따로따로 때는 이 같이 공동 승계합니다. 무슨 승계요?
이렇게 따로 할 때는 뭐 한다? 공동 승계합니다. 무슨 승계요? 공동 승계할 때 여기 2천이네. 몇 천이요? 2천. 근데 만약에 한 지붕 아래 몽땅 같이 한번 살고 있다면, 전체 뭐 하고 있었다면, 같이 살고 있다면 이때는 누가 가져간다? 이 상속인이 가져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사실혼 배우자하고 무슨 배우자하고? 사실혼 배우자하고 상속인이 만약에 뭐 하고 있다면, 함께 한다면 누가 가져가고?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만약에 따로라면, 따로라면, 그때는 공동.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번 보시면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하던 사손 있는 자와 4촌이 아니고 몇 촌? 2촌 공동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사실혼 상속인이 한 지붕 안에 있으면 누가? 그건 상속법을 상속에 가져가는 거야. 근데 따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공동. 몇 촌? 2촌. 네, 다음에 20번, 2번 질문 읽어보세요. 기간 2년 미만 정한 임대차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 정기간이 유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죠. 누구만 주장할 수 없어요? 네, 임대인. 네, 주택임대차 썼고요. 다음 이제 상가로 가봅시다. 275페이지요. 자, 문제 1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권리금 회수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맞습니까? 권리금 회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기억 지금 뭐 한 거죠? 틀렸네.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 반환한다는 특약.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배제한 취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이다. 이런 질문 틀렸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상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 없습니다. 아십니까? 따라서 이 특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 일반법 임대차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기억 지문도 틀렸고 니은 지문도 틀렸다. 디귿.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 임차권 등기 격려된 후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에는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 갔더니만, 만약에 상가니까 임차권 등기 해놓고 다른 곳으로 건물을 이전했더니만 거기에 이제 소액을 들여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차권 등기가 우선해야 되겠지. 최우선면 인정하면 안 됩니다. 리얼 대항력 발생 요건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며 계약서 확정 일자는 대항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맞죠? 대항력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확정 일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확정 일자는 무슨 시? 경매시 입장권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 2번에 1번.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자, 임대인은 기간 유함을 주장할 수 있다. 특별법 임대인 무슨 마스크? X 마스크. 네, 문제 3번에 1번. 상가 임차인이 거부한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 요건과 무슨 일자? 확정 일자를 갖춰야 임차인의 보증금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액을 순위에 불과하고 국세나 담보 물건 우선에서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받는다. 틀렸죠? 최우선 변제는 뭐예요? 뭐하고는 관계없어요. 확정 일자 유무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토액은 어디다 붙여 먹는다? 아니, 최우선 문제는 그 대항 여기에다 붙여 먹는 거지. 뭐랑 관계없는 거예요? 확정 일자까지 갖출 필요 없는 거예요. 1번 지문 틀렸고요. 자, 4번에 5번 읽어볼까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 경매 신청했을 때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집행 개시 요건입니까? 요건 아니죠.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자, 5번에 4번은 숫자가 틀렸네. 증액 청구는 현재 바뀌었죠? 네. 100분의 5 또는 뭐예요? 20분의 1. 숫자 틀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요. 6번 별표해 두시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 주택 임차인과 달리 상가 건물 임차는 입찰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주택 임차인이든 상가 임차인도 같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 기간 정함 없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최단기 몇 년? 1년. 맞는 지문. 세 번째, 사업자 등록은 상가 건물 임대차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취득 요건, 존속 요건이 아니다. 사업자 등록은 계속 뭐하고 있어야 돼요? 유지하고 있어야지만이 보호받죠. 존속 요건이다가 되겠죠. 네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3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일시사항이 명백한 임대차는 이 법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어른 값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에 임차해서 인도받은 후 사업자 등록급이 확정일자도 받았네요. 옳은 것. 1. 어른 임대차 종료되기 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안 되죠. 종료된 후.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틀렸죠. 존속 요건 이다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을이 X금을 일부를 경과실로 뭐 했다? 파손했네. 경과실 파손은 갑은 을의 계약갱신 거절을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죠. 중과실 파손할 때는 거절할 수 있지만 무슨 파손은 거절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네 번째는 을은 최초의 임대 포함한 전체 기간이 5년 초과한 경우에도 갱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죠.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7번은 3번이었고요. 자, 8번에 3번은 2기가 아니고 몇 기? 자, 보세요. 일반법 임대차 2기입니다. 주택 임대차도 몇 기? 2기입니다. 상가만 3기로 바뀌었습니다. 3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넘겨보세요. 10번.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자, 4번 지문 보시면은 임차인의 기간 만료 전 언제까지? 1월까지 사이에 임대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해서 뭐 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뭐 했을 때 말할 때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본다고 되어 있죠. 4번 지문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는 상가 임차인은 없어요. 자, 책자 보세요. 요약집 보시면 171쪽 171쪽 보시면 주택 임대차조 묵시갱신 있죠. 네? 임대인은 6월부터 1월까지 되어 있고요. 임차인도 1월 전까지 되어 있죠. 근데 우측에 상가 건물 임대차는 주인밖에 없어. 임대는 6월부터 1월까지인데 거기 상가 임차에서는 규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려면 좀 균형을 맞춰 만들어주면 얼마나 편해. 상가 임차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는 내용이 있는데 상가 임차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주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10번에 4번 좀 틀렸다는 얘기예요. 묵시갱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할게요. 계약갱신 요구는 연장해서 누가 주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뭐 주장하지 않아요?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부터 언제까지? 1월까지. 그리고 주인도 누구도? 주인도 임대인도 뭐야? 아무 말을 안 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 법정 갱신이 되는 겁니다. 무슨 갱신이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6월부터 1월까지 뭐야? 아무 말이 없고 아무 말도 없었고 주인도 뭐야? 아무 말이 없는 거야. 그럼 무슨 갱신이 된 거다? 그러면 기간은 1년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본다? 1년 본다. 전 계약 똑같죠? 기간 몇 년 본다? 1년 본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 상가 임대인과 상가 임차인이 있습니다. 무슨 임차인이요? 자, 주인께서 해지 통고해서 3월이 지나면 끝난다. 맞을까 틀릴까? 해지 통고해서 3월이 지나면 끝난다. 맞을까 틀릴까? 답은 없습니다. 누구만 한다? 왜? 기억 안 나요? 특별법, 임대인, X마스크.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세요. 그죠? 해지 통과에 뭐 있습니까? 해지 통과, 묵시갱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 통지 받았던 몇 개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끝나죠. 미안하지만 누구는 없어요? 임대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한 문제, 상가 건물 임대차 한 문제.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상가 건물은 어느 걸 내는 게 맞을까? 주택 임대차에 없는 거 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뭐하고? 갱신 요구권하고 그다음 뭐예요? 거기 뭐 있어요? 권리금. 무슨 금? 권리금. 그러니까 비교해서 없는 거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그것도 여기만 내는 게 아니지. 또 어디서도 나와요. 여러분들 중개사법도 나오죠. 중복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잠 쉬었다가 가등기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